정말 많은 분들이 갖는 질문인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 들어가면은 일단 그 자체로도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걸 위주로 시장 조사를 하냐면 저희 진짜 있는 그대로 리얼로 좀 먹으면서 네. 네, 얘기를 나누는 네. 거기 작성해 주신 거에는 지금은 아무 일 안 하고 계신다라고 네. 써주셨던데 네. 그동안은 좀 어떻게 제가 지내셨어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네. 이제 병원에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 병원 네. 근데 웨이팅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네. 1년을 이제 기다리고 네. 들어갔는데 약간 사수를 잘못 만난 거죠. 어. 그래서 1년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아 1년 기다린 그 한 달 하신 거예요? 그쵸, 한 달 한 아. 거죠. 간호사라고 하기도 뭐한. 아 그 이제 간호사 생활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그쵸, 있었던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서 운이 좋게 이제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네. 간호사들을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니까 모집한다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반년 정도 이제 했어요. 갑자기 아. 이제 계약이 갑자기 계약이 끝나고. 끝나고. 근데 이제 그때 만난 쌤들이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네. 페이가 세다. 너도 할 수 있으니까 신입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무조건 지금 해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선별진료소를 지원해서 네. 선별진료소에 2년 동안 있었어요. 아 선별진료소에 2년 네.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운영이 종료가 된 거죠. 아 그러면서 끝난 상황인 거네요, 그죠? 네, 네. 어. 이제 선별진료소 일을 하면서 되게 사업이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왜요? 이제 일단 병원으로는 이제 절대 가기 싫었고 회사나 네. 이런 직장인을 맨날 똑같은 일하고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제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매일매일. 그게 저는 너무 왜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네.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만의 일을 해야겠다,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선별진료소가 이제 계속 끝날 것처럼 이제 보였으니까 네. 계속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계속 이제 2년 동안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사업을 할지. 아.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끝나고 이번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사업. 네, 그거 되셨다고. 서류만 됐고 이제 네. 발표를 했는데 네. 발표가 좀 망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네, 제가 너무 준비한 거 없이 그냥 지원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발표에서 완전 털리더라고요. 아. 질문 들어오니까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준비된 게 많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네. 아. 그럼 이제 제일 고민되시는 게 불안한 거? 네.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불안하다. 그럼 사업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그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성공이 뭐예요? 뭔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네. 바로 도와줄 수 있는, 돈인가요? 돈으로 도와줄 수 있고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뭐 인맥적으로 네, 도와줄 네, 수도 네, 있고 네,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네.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근데 꼭 사업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성공을 네. 가기까지는 네. 어떤 뭐 뭐 예를 들어 투자 같은 게 재테크?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쵸, 재테크도 공부를 잘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게 목표시라면 네. 다른 길도 있다. 재테크는 근데 빠른 네. 시간 안에 되진 않잖아요. 목돈을 모으는 시간도 걸리고. 사업도 빨리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저도 책을 쓰고 있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들 다르지만 네. 그 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물질적인 걸 좀 많이 생각하고 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어떤 분야에서 탑을 올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물론 좋은 아빠가 되자 좋은 엄마가 되자 이런 것도 성공일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꼭 사업만이 이 길밖에 없는 걸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에 들어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네, 것 너무 같아요. 어려워서 굳이 진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사업 말고도 다른 게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구절을 썼어요, 책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으면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 네. 하셨던 상황이죠. 뭔가 그렇군요. 혼자 시작하려니까 네. 아무것도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멘토링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뭔가 좀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거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 했는데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약간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바로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음. 근데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 신청했을 때가 딱 발표 끝나고 이제 버스에서 딱 봤는데 이 네. 영상이 또 딱 뜬 거죠. 새 영상이. 그래서 딱 봤는데 밥 먹는 그 상담해 주시는 그런 거였고 보니까 댓글 딱 열었는데 바로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신청하셨군요. 바로 신청을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갖는 질문인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약간 어떤 이 수학 문제가 있는데 약간 공식을 알려줘라는 말 같거든요. 근데 공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경영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경영을 뭐 배워가지고 해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갑자기 회사 다니다가 어떤 아이템 만들어서 딱 만들어야지 그냥 꽂혀서 바로 이런 공부상가 막 이런데 다 뒤져서 한번 바로 시도해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주변에 막 아시는 분이나 관련된 데 찾아가서 좀 배워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그 공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다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했었던 경험 바탕으로 그 길을 알려드릴 것이고 또 그러니까 A라는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A라는 루트로 알려줄 건데 그럼 이제 과연 그게 뭐가 맞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한테 오셨으니까 그럼 제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사업을 할 건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혹시 생각한 아이템이 있으세요? 네. 반려동물 용품이요. 반려동물 용품.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그 뭐가 이 중에서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가방 중에서도 그 강아지 넣어서 그냥 데리고 다니는 다니는 가방이요. 네. 근데 이 가방도 뭐 요런 가방도 있고 매는 가방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바퀴 달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백팩인데 좀 백팩이. 특이한 백팩을 특이한 제가 백팩.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제가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의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뭐냐면 저의 첫 번째 방법은 보통 아이템을 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할 아이템을 정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생략. 뭐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럼 아이템이 정해지면은 첫 번째 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제 방식을 적으면 일단 뾰족해야 돼요. 그 아이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면 반려동물 용품 어떤 용품인지 또 그 용품이면은 또 가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가방인지 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뾰족하게 들어가면 대형견을 위한 가방인지 소형견을 위한 가방인지 또 어떤 종을 위한 가방인지 종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저는 닥스훈트를 키우고 그 친구는 길어요. 이게 몸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계속 뾰족하게 들어가다 보면 진짜 이거는 닥스훈트만을 위한 가방 그 중에서도 뭐 멜 수 있는 가방 혹은 앞으로 멜 수 있는 가방 이렇게 점점 뾰족하게 들어가면은 일단 그 자체로도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타겟이 확실해지고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참 약간 근데 대신 시장은 작아지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택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저의 방식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 전체적인 좀 시장도 봐야겠죠. 네, 전체적인 시장도 좀 시장 공부도 하고 저도 제가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결정이 되면 시장 조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조사가 막
뭐 디테일하면 좋겠지만 저는 어떤 방향에서 하냐면은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서에 시장 조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럼 뭐 시장 규모 네. 뭐 이런 것들 네, 쓰는데 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진짜 정확한 수치인지도 모르겠고 결국엔 그런 걸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누군가 올려놓은 자료를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잘 못하겠고 저는 그래서 어떤 걸 위주로 시장 조사를 하냐면 약간 좀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예전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막 키웠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분위기가 자식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보는 거예요. 네. 좀 가치가 좀 많이 형성이 되었나? 그리고 요즘에는 좀 어떤 연령대가 더 좋아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조금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저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장 조사를 일단 하고 그러면 딱 이제 내가 그 뾰족하게 정해진 아이템에 시장 조사까지를 하면은 보통 컨셉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요런 재질로 해야겠다. 요런 컬러감이 좋고 사이즈는 요 정도 너무 많이 세분화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하나의 사이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변형을 하는 형태가 네, 맞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요. 네.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 정해지면 이제 어쨌든 시제품을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때는 좀 이미 이런 거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곳과 혹은 공장 이런 데를 좀 찾아보고 직접 뭐 메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서 그 시제품까지 완벽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간혹 내가 만드는 아이템이 너무 유니크하면은 그 시제품조차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비슷한 데까지라도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제품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본품이 나와야 돼요. 그쵸? 본품이 나오려면은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럼 이제 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투자를 받던, 내가 벌어서 하던. 이거를 또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를 받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건 투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인데 왠지 뺏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은 건데 이거는 맞는 게 아니라 제 방식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돈을 벌면서 이런 아이템들을 구체화시키는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케이스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툴을 공부해야 되죠. 네. 내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팔겠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공부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도 공부해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해서 이제 하나를 파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 하나를 파는 단계까지 가시면 사실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팔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네, 보통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은 너무 기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 파는 데까지의 과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혼자 그걸 다 하신 거잖아요. 저는 혼자 했던 부분도 있고 다행히 저는 그 제 창업 스토리에 이제 제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같이 많이 의지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혼자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항상 있죠. 네. 발표하기 전에 저를 만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니 뭐 꼭 저를 만나서 된다기보다 뭔가 조금의 팁이라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댓글이라도 남겨주시지. 그럼 제가 댓글 달거든요. 만약에 안 되시면은 혼자 계획이 있으세요? 맞아요. 이제 진짜 만들어 봐야지 그냥 혼자 진짜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계속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근데 경험치가 없으니까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해가지고. 둘 다 동시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직접 해보시면서도 정부 지원 사업 있는 것들은 계속 해보고
그러니까 저도 정부 지원 사업 저도 해봤고 한 주변 대표님들도 있고 한데 장단점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단점도 뭐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기보다 직접 해보면 알아요. 직접 해보면 그 장단점을 알게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그래도 드리자면 정부 지원 사업을 하던 그냥 직접 하던 진짜로 해야 돼요. 이게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내 의사보다 이 어떤 지원 사업이 흘러가는 그 시스템에 내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럼 그거에 또 맞춰서 어떤 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최대의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멘토링 서비스와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 이 또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제대로 못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혼자 하던 지원 사업을 하던 진짜 리얼로 내가 그냥 이 아이템을 성공시켜야겠다, 이 아이템을 구현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잘 모르면 그냥 여기에 끌려가 버리면 원하는 것도 안 나오고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경계하시면서 지원 사업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답변 어떻게 네. 좀 답변 되셨어요? 네, 뭐부터 하실 거예요? 일단 뭐라고 하지? 모르겠네. 아저씨 알려드렸잖아. 나 알려드렸잖아. 지금 아직 집에 가야 되는데.